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9일 오후 5시 45분입니다. 지난 39년 동안 광주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번 조사가 된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목격자도 등장하고 다쳤다는 사람도 나왔는데 이상하게 헬기 사격으로 죽었다는 사람은 나오지 않고 치료했다는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시간이 흘러서 갑자기 전일 빌딩에 탄흔이 있는데 이게 헬기 사격의 탄흔이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의 국가적 조사에 의해서 헬기 사격 없었다는 게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견을 제시를 하는데 묻혀 있다가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5.18 기념식에서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노력하고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국방장관에게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있었으니까 그 결과는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예상이 뭐냐?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왔어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바로 2018년 작년 2월 5.18 특조위는 5개월간의 활동기간을 거쳐 발표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엄군은 5월 21일 헬기를 이용하여 일반 시민에게 위협 사격을 하였고 무장을 아니하고 시위를 하는 시민들에 대하여 직접 사격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5.21 헬기 사격은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서 계엄군 진압작전의 야만성과 잔악성 그리고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또한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을 하고 있는 과정에 실시되었던 지상군의 사격과 달리 헬기 사격은 사전 계획적 공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 대량 살상 능력을 갖춘 무장 헬기까지 동원하여 사격을 하고 시민을 살상하는 행위는 집단 살해 내지 양민 학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집단 살해, 양민 학살.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광주 사태 사망자 163명, 민간인 사망자입니다. 163명에 대해서는 이미 검시를 통해서, 시신 검안을 통해서 탄흔이나 또는 타박상 등을 분석을 해가지고 M16으로 죽은 사람 90여 명, 카빈으로 죽은 사람 20여 명 등의 통계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헬기에서 쏘는 발칸포로 맞았다든지 아니면 기관포로 맞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집단 학살이라고 그랬어요. 집단 학살. 아니, 시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신이. 이런 황당한 결론을 송영무 장관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더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서 그런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있었다고 또 주장을 했어요. 완전히 국가기관에 의해서 국방장관 대통령이 있었다고 하니까 공식 기록에는 대한민국 국군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헬기로 기총소사하는 천인공노할 집단으로 지금 매도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한 대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이 보고서는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구나 국군을 학살 집단으로 만드는 역사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군이 여기에 침묵하면 되겠습니까? 예비역 장성들, 재향군인의 성우에 뭘 합니까? 저도 물론 제대군인이니까 저 의무를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이 이렇게 살인 집단으로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모는데
지금 군복 입은 사람은 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비역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자, 작년 5.18 특조위가 어떻게 해서 헬기에 의한 사격, 양민 학살로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이런 논지입니다, 이게. 제가 읽어드리겠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논리가 맞는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논리가 맞는지. 계엄군 지휘부가 문서로 헬기 사격 실시를 지시했고 이를 하달받은 현장 지휘관들의 헬기 조종사들에 대한 구두 명령이 있었다. 헬기가 무장한 상태로 작전 활동을 했다. 특조위 면담 조사에서 5명의 헬기 조종사들이 무장 헬기의 충돌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 4.13 발포를 허용하는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으며 자율권 발동 명령이 하달된 상태였다. 평시보다 엄중한 군법이 적용되는 비상계엄령 하에서 헬기 사격 명령을 받은 헬기 조종사들이 헬기 사격 명령을 무시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헬기 사격이 존재했다는 뚜렷한 증거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조종사들이 이야기합니다. 헬기 사격 명령 있었다고 합니다. 헬기 명령 사격을 받았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해보니까 도저히 쏠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쏠 수 없다고 상관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래도 쏘라고 하더라. 그러나 쏠 수 없으니까 꼭 쏘라고 명령할 것 같으면은 서면으로 명령을 내려주세요라고 했더니 아무도 서면으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격 명령이 있었으니까 사격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 사격 명령에 불복하는 용감한 조종사가 있었다는 것을 왜 뺍니까, 여기서? 그야말로 광주 시민들을 지켜낸 헬기 조종사들을 지금 학살범으로 몰지 않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인권 탄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반인륜적인 원수를, 아니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 아닙니까, 이거? 참. 자, 이게, 그러면 우선 육성으로 한번 말이죠.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조종사들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죠.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은, 헬기 사격을 했다면 이 살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살인범의 이름을 특정을 하고 이 사람이 쏘았다. 그래서 누가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살인범으로 기소를 하는데, 살인죄로 조종사들이 살인했다 해놓고 어떤 조종사가 했다는 이야기는 쓰지 않, 살인범을 적지 않고 기소장 쓰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조사를 보셨어요? 이런 조사, 조종사들을 학살자로 모는 이런 엄중한 명예훼손적 결과 보고서가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권 등장한 이후에 한국 사회에 퍼지고 있는 광기입니다. 이거 광기. 역사 조작의 광기가 어느 정도에 이르느냐. 대부분 여기에 관여한, 이 조사에 관여한 사람들, 여기 변호사도 있고, 검사 출신도 있고, 군 출신도 있고 해요. 다만 한 사람,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출신은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만, 가공할 사태입니다. 가공할 사태입니다. 더구나 국군을 학살 집단으로 모는 그 논리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기 시작하면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잡아가지고 간첩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사람씩 2017년 12월 26일 당시 31항공단 506 항공대대 작전과장 최모 씨의 진술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정뭐뭐 사단장이 나한테 대뜸 사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사격할 수 있는 준비가 바로 되어 있다 이랬더니 그러면 다리만 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 쏩니다. 한 번 당기면 2,000발이 나갑니다.
꽉 당기면 4,000발 나갑니다. 엎드려서 쏴도 다리 못 맞히는데 비행기로 4,000발씩 쏴가지고 다리 맞힌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 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계획하는 사람들이 미리 사격 지침을 내릴 수는 있지만은 비행기에서 총 쏘면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를 조종사면 다 알아요.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고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다. 그건 안 된다. 딱 잡아 뗐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사격 명령자도 꼼짝 못하지. 사격 명령을 받았지만 사격 안 했다는 겁니다. 설득시켰다는 거예요. 또 한 분, 김모중령, 2017년 12월 29일 녹취된 내용입니다. 당시 31 항공단 506 항공대대장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주 시내에 있는 개울입니다. 개울에 무력 시위를 하라.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그거 하려면은 장명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끄집어내 착지해서 거기에 적극 출격해서 제압할 것 하고 사인 착착착 해가지고 날 주더라고. 내가 못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흥분을 해가지고 그 양반은 장군이에요. 나는 육군 중령입니다. 감히 그것도 작전 지역에 작전 주무참모인데 지시하는 거를 내가 딱 잘라서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화 안 나겠어요? 나라도 때려 죽이고 싶지. 영창에 집어넣고 싶지만 사안이에요. 내가 진정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고 못하는 이유를 설명드렸어요. 2.75인치 로켓을 개울에다가 쏘면 수심이 깊은 데는 조비탄이 세워지고 얕은 데는 파편이 된다고. 튀는데 럭비공 튀듯이 방향이 없어요. 산발적으로 튀어요. 7.62mm 기관총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총도 쏘면 깊은 물에는 조비가 생겨서 튄다고. 이 파편이 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개울가에 있는 집들이 전부 다 민가야. 한두 집도 아니고 줄줄이 쭉 늘어져 있는 그 집에 파편이 튀어 들어가가 사상자가 났다. 그러면 계엄군이 선량한 시민 기총 사격해가지고 사살을 했다는 게 불보듯이 뻔하게 보도가 됩니다. 그때 어떻게 책임질래?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하고 하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사격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갈구하고 있는 게 이 헬기 무장한 이 무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냐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걸 쏘았다는 게 도대체 상식이 통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분, 차모소령 2018년 1월 22일 녹취된 증언입니다. 당시 31 항공단 103 항공대대 조종사였어요. 광주천에 대한 사격 지시에 대해서 난 전혀 몰랐어요. 전혀 들은 적 없음. 서면자로 내려와도 코브라 20mm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화력인데 나도 국민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격한다 생각도 못하지요. 그 코브라가 사격했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코브라가 20mm 포를 쐈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수천 명이 죽었을 거라는 이야기죠. 2017년 12월 26일 당시 31 항공단 506 항공대대 작전과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모 중령인 것 같습니다. 계급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벌컨이 어떤 총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발칸은 총이 아니라 포야, 포. 포하고 총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포는 날아가는 게 터져. 총은 그냥 뚫고 들어가는 게 총이야. 벌칸포가 예를 들어서 맞았다. 그거는 상상을 초월할 사람이 죽어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사람 준사관이네요. 당시 6.1 항공단 203 항공대대 조종사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시민을 향해 공격 헬기가 그걸 당기면 피해가 보통 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계속 이런 진술입니다. 요거는 1995년 5월 17일 진술 줬습니다. 이분들이, 이 조종사들이 여러 번 조사를 받았어요. 1995년에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영삼 때. 그때 김영삼 정부는 전두환 노태우 전 두 대통령을 잡아넣고 있을 때니까 결코
결코 이 군인들에게 우호적인 정권이 아니었어요. 그 조사를 받은 전 육군 1항공여단 31항공단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95년 검찰 국방부 합동조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격 관련 요청은 5월 22일 김모 장군이 이모 대대장에게 광주천을 따라 위협 사격을 하라는 것이 없음. 이 대대장이 코브라의 경우 20mm 발칸으로 사격을 하면은 그 위력이 엄청나 광주천에 사격을 해도 파편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생긴다면서 김 장군에게 불가함을 보고하고 다시 저와 여단장에게 전화보고를 하여 저와 여단장이 광주가 전쟁터이냐고 하면서 사격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음. 그러자 김 장군이 처음에는 화를 내었지만 정교사의 방침이 바뀌었는지 결국은 사격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받은 기억이 있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수부대가 광주에서 이동을 할 때 길목을 지키고 있던 정교사의 교도대가 그 복장을 보고 저게 시민군이다 해가지고 사격을 해서 10명, 11명인지 10명을 죽인 아주 오인 사격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피격된 공수부대 여단장이 폭도로부터 지금 사격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헬리콥터가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격을 가하라고 했더니 헬리콥터 조종사가 아래 내려보니까 지금 공수부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폭도가 아니라 교도대였어요. 교도대. 정규군이었어요. 그래서 못 쏘겠습니다 해가지고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등등. 그리고 전일 빌딩에 지금 피탄 흔적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조사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요게 밀집된 한 몇 메타 되지 않는 공간에 여러 발이 박혀 있었어요. 조종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건 절대로 헬기에서 쏜 것일 수가 없다. 헬기에는 공중에서 떠 있기 때문에 기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린다. 그러니까 좁은 면적에 수십 발을 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파편 흔적도, 그 피탄 흔적도 보면 이것은 기관포나 이것은 아니다. 오히려 M16에 가깝다. 이런 전문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험을 한번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실험. 그렇지 않아요. 실험을 당연히 했어야죠. 사격 실험을 한번 해봐야죠. 근데 사격 실험을 하지 않고 이게 헬기에서 쏜 것이 맞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군을 학살 집단으로 몰려면은 치밀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치밀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살인범으로 몰려면 물증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증이. 자백만 가지고도 안 돼요. 자백만 가지고도 살인으로 기소할 수 없습니다.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일종의 살인사건인데, 학살이라고 했으니까 살인사건인데, 그것도 집단 학살사건인데, 지금 공소시효가 끝났겠지만, 공소시효가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사형입니다, 사형. 아니, 지금 조종사들을 사형시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어놓으면서, 한 사람의 조종사도 자백한 적이 없는데, 물증도 없는데, 빼서박도 못하는 물증도 없는데, 완전히 공상에 가까운 추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집단살인, 학살범으로 몰고 있어요. 이런 일이 2019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실한 조사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광주 사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독재자의 후예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국군이 대응하지 않으면 국민이 대응해서라도 우리 국군으로부터 누명을 벗겨내야 합니다.
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아마 조종사도 있을 것이고 군 출신도 있을 것이니까 관련자 아니면 국민이면 군인 출신이면 다 이 문제의 당사자입니다. 우리가 이 국군, 위대한 국군을 학살 집단으로 몰도록 내버려 두고 세계에서 지탄이 대상이 돼가지고 나치 독일의 무슨 게슈타프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하도록 우리가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역사 조작은, 권력자에 의한 역사 조작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 권력의 역사 조작에 지금 가세하고 있는 언론, 기자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기자들, 군인과 함께, 군인 출신과 함께 기자들이 제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기자 정신의 반대말은 맨정신이라는 야유가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